내부자들의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오늘 시장의 반등을 과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업앤다운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왜요? 왜 이사님? 아니 본부장님 지금 낚이셨어요 대표님한테. 네. 이러시면 깜짝 안 놀랐어요. 됩니다 대표님. 시장을 이렇게 교란시키십니까? 본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예. 팻말을 보이면 들어야 한다라는 네. 이해합니다. 자, 두 분 업앤다운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본부장님은 다운 의견을 주셨는데 궁금하니까 오늘은 다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데 네. 지금 초 치실 거예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네. 업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업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업으로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으로 왜 정정하신 거예요? 일단은 어제 이제 2차 전지의 이 투매 아닌 네. 투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투심을 조금 위협할 만한 이제 이 변동성에 따라서 어제 사실 2차 전지만 빠진 것이 아니고 2차 전지의 낙폭이 사실 다른 섹터, 다른 기업들로 좀 퍼져나가면서 실망 매도라든지 굉장히 또 좋지 못한 매물들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 오늘 한 번에 저는 이렇게 회복하기에는 조금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뭐 2차 전지는 여전히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섹터와 다른 기업들은 어제 낙폭을 어느 정도 지금 되돌리는 지금 모습을 빠르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정도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큰 조정 없이, 큰 파도 없이 다시 한번 우상향 쪽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어떤 섹터냐에 따라서 이제 속도차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노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전히 2차 전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뭐 조금은 안정성을 좀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나 반도체 쪽도 반도체 쪽입니다만 저는 조선이라든지 방산 뭐 이런 쪽을 한번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업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의 2차 전지주의 추가적인 조정과 다른 종목들의 엄청난 반등에 대해서 일단 이게 시장이 뭐 정상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오르고 오를 만큼 올라졌으니까 좀 조정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네. 반등한다. 네.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갈 수 있다. 네. 아니요?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안 합리적입니까? 그냥 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럼요. 맨날 아유, 노력하죠. 별로였어요? 역시 경제앵커님 다우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어제 빠지면 안 됐죠, 솔직히. 밀리면 안 됐던 자리 쪽에서 밀렸던 게 그래요? 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 그거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사느라고 다 나머지 팔고 그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이쪽은 네. 이제 고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팔았던 거 다시 사기도 못하고 이런 과정 쪽에서 그냥 수급 공백이 나왔던 자리였죠. 그게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정상화. 이게 펼쳐지는 자리고 네. 밀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밀리다 보니까 더 지수와 여러 가지가 왜곡됐던 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쪽에서 지금 저희가 애써 잊고 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네. 어제도 실적 발표 상대적으로 괜찮은 회사들도 나오고 우리 앞으로 잘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못하고 묻혀진 것들 이런 것도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밖에 또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는 일단 한번 강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정한 상승 동조로 쭉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단기적인 관심이 증폭돼서 나왔던 부분들이 약간 다시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에 따라서 나머지 좀 과열이 시키는 구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머지 쪽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 좀 온기가 퍼지는 현상이나 아니면 또 그동안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들 네. 이거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런 쪽에서는 시장이 급한 쏠림은 솔직히 아무리 2차 전지가 성장하는 산업이고 좋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은 급하게 움직였던 부분에 대한 어떤 반사 영향들 이것도 한번 체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2차 전지 외에 많이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오를 만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보고 토픽도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우주항공 방산 쪽에 주가의 상승률이 보이고 있는데 물론 장 초반 대비해서 지금 좀 음봉 전환하거나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 방향 제시, 여러 가지 수주 소식 다양한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 분의 우주항공 방산주에 대한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네, 역시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장 오르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전체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될 만한
산업에 대한 분위기도 다시금 좀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원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 원칙 관련돼서 국회에 이제 8월달에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쪽을 얘기 드리면 약간 또 정치적인 얘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아직은 오늘 이게 발표가 들어가면서 이제 완료가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와 함께 잠깐만요, 정리.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좀 당일 트레이딩 하시다가 정신 없으셨다고 하시더니 얼굴이 다시 깨어나시고요. 네, 예.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설립 운영 관련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죠. 네. 그게 아직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일단 위치가 뭐 대전이냐 아니면 경남 사천이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도 아직 있고 네, 이런 쪽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거의 정부의 의도고 또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어떤 공약 과제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느냐가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텐데 네. 근데 그거 빼고라도 지금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는 열심히 또 K 방산을 필두로 수주. 성과를 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성과를 냈죠. 맞아요. 네, 된다 만다 말은 많았습니다. 레드백, 레드백 레- 장갑차 129대. 제 대사인데요. 예, 오늘 기분 너무 좋아서요. 이제 예. 아웃백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쪽이 금액이 한 2조 원대 되다 보니까 네. 또 하나의 성과를 냈구나라는 쪽에서 반응은 나왔지만 보통 이런 호재 나오게 되면 네. 종목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약간 셀론 쪽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게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게 나와서 실적이나 성과를 이끄는 거는 맞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또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나오는 변화만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눌림목이 들어왔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기대감을 가질 만한 얘기는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면은 정부의 그 기획 자체가 이제 우주항공 방산 쪽으로 계속해서 산업의 성장을 만들겠다라는 기조는 이어지고요.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실 그동안에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혹은 수급이 단기적으로 유입됐을 때 항상 단발적인 테마 형태로만 움직였는데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히 투자할 만한 그런 섹터 중에 하나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이제 우주 산업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오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우주 플러스 방산 쪽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방산 쪽에서 이제 실적이 같이 나오면서 우주항공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모아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서의 이제 모아가는 전략에는 이제 찬성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반기에 가장 좀 익숙해져 있는 변동성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멀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탑픽 종목을 그럼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시나요? 네, 한화는 하나인데 한화 시스템이 더 좋지 한화 않을까. 시스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화 시스템은 지금은 얘기는 안 나오지만 네. 아마 하반기 가게 되면 또 저궤도 위성 관련된 사업자 얘기들 계속 나올 거고 거기다 스타링크 진입하면서 또 하나 이제 같이 지분 투자하고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원웹 쪽과 함께 사업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어제 보니까 또 신사업장 기공식이라고 그러네요. 이거를 또 건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그쪽 구미에. 구, 마이구미 말고 구미요. 참 구미를 당기는 얘기만 하시네. 요 그쵸? 제 대사였는데 네네. 자꾸 그래서 차세대 핵심 사업이 다 그쪽으로 모여서 아마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청사진을 여기서 많이 보여줄 것이다라는 쪽에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계속 맞는 자리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우리 김 대표님을 챙겨드린 거예요. 지역 이름 혹시 기억 안 나실까 봐. 구미라고. 그 정도. 네. 제 감사합니다. 마음을 또 네. 알아주시길 네, 바라겠고요. 자, 한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으로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탑픽 종목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김 본부장님은 어떤 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실까요? 저는 이제 결국엔 이제 하나그룹주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앞서서도 조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게 네. 사실 이제 오늘 세론 뉴스로 좀 작용을 했죠. 호주 쪽에 이제 장갑차 우선 협상자가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에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 탄력을 보이지 못하고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음봉으로 좀 내리고 있어서 이 조정의 폭이라든지 기간은 당분간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올해 상반기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하반기의 실적 그리고 올해보다 계속해서 이제 자주포 쪽만 좀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 장갑차에서도 이제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또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은 기다렸다가 지금 당장은 뭐 볼 게 너무 많고요. 네.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모아가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토픽 한화 그룹주 내에서 한화 시스템과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섹터 두 번째로는 로봇 그리고 AI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한 종목들의 오늘 주가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로봇 AI의 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 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오 의견 역시나 주셨습니다. 오늘 뭐 섹터 의견 다 좀 순항을 펼쳐가고 있는데 로봇 AI 오늘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이 좀 소외됐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모멘텀이 꺾였느냐? 아닙니다. 안 꺾였습니다. 일단 당장은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 들어오면서 대여급이 들어오겠다라는 부분들 그럼 재평가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지능형 로봇법 관련된 쪽에서 변화를 이끌면서 이제 배달 로봇 인도로 슝슝 다닙니다. 11월 17일부터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것도 조금 아까 저희 광고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로봇이 타 있네요. 좀 아까 보셨죠? 못 봤어요. 네,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저만 봤죠, 이제. 네. 그런 쪽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실생활에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 이게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하반기 모멘텀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2차 전지 모멘텀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 게 지금 2차 전지가 막 건립이 되면서 대표적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리고 또 해외에 건립되고 있는 2차 전지 쪽은 다 스마트 팩토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북미는 일단 인건비가 비쌉니다. 네. 비싸기 때문에 예전처럼 노란 모자 쓰고 안전모 쓰고 가서 점심에 이거 햄버거 먹으면서 막 그러고 브라더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없고 네. 관제센터 하나가 있고 나머지가 다 AMR 그리고 또 AGV 이런 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떤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네. 그런 쪽에 AMR은 물류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더 수주를 많이 받고 네. 수주 확인된 쪽이 T-로보틱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레벨업을 크게 하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포인트는 자율주행 로봇 네. 쪽과 아마 이제 나올 수 있는 서비스 로봇 쪽은 아마 삼성이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봇핏이라고 연내 나온다고 하는데 저 깜짝 놀란 게 이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장착하는 건 줄 알았더니 네. 다이어트 효과가 있대요. 왜요? 어떻게 그걸 장착함으로 인해서 살 빠져요? 네, 다이어트 효과와 산소 포화도를 높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용도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좀 더 오래 걸린 게 아닌가. 네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관심이 높아지겠죠. 이런 것도 보시면서 로봇은 사랑입니다. 예, 로봇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로봇과 AI 쪽에 붙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로봇 솔깃하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살을 빼줄 것 같아서 별게 다 나오지만 가장 필요한 로봇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이슈에 가장 또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저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성장성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올해 우리 1분기 사실 이제 많은 주도주가 있었지만 로봇도 한때는 굉장히 강한 주도주의 이제 하나의 섹터였었고 네. 그때도 이제 지금보다 이제 더 좀 더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주가들이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문제는 올해 1분기에 보여줬다시피 모든 로봇주가 한 번에 움직인다라고 보기보단 특정적으로 좀 기술력이 이제 다르다거나 혹은 이 실적 수주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별로의 좀 차이점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규제 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가장 먼저 이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할까요? 뭐 침투율이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침투율을 빠르게 높여갈 수 있는 것은 산업 그리고 이제 물류 자동화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쪽에 조금 더 이 특화되어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지 단기적인 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로봇 관련한 종목, AI 관련한 종목 내에서 꼽기 어렵겠지만 탑픽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 대표님. 네, 앞서 탑픽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네. V원텍. 네, 그랬는데 T-로보틱스가 원래는 강자고요. 네.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회사가 V원텍입니다. 네, 이 회사는
머신 장비라고, 그러니까 약간 검사 장비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려고 AMR 관련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T-로보틱스는 이제 막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V원텍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기대감. 맞추게 되면 그게 성과가 나오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이게 좀 나오는 기대에 비해서는 아직은 못 나오고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뭐 하반기에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기상으로? 왜냐면 이쪽들이 지금 하반기 쪽에 다 LG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북미 쪽에서 어느 정도 털을 닦았고 털 닦은 데에서 이제 장비 발주가 막 들어올 시기인데 네네. 그때 같이 발주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변화가 같이 들어올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에서 네. 스마트 팩토리와 AMR이 겹치는 요 쪽은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V원텍은 이제 뭔가 수주 소식이 하반기에 들려올 것이다라는 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서 잠깐 언급하셨던 종목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일단 이미 또 실적을 내고 있는. 그렇죠. 가장 강자는 지금 T-로보틱스. 그러니까 기대감, 여기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수주 공시, 네. 그리고 이제 숫자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 강한 시세와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T-로보틱스가 해당 섹터에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네. 이제 앞서 이야기 주셨던 그런 종목군들이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네, 자리이긴 하나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T-로보틱스가 가장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엔 뭐 리쇼어링이라든지 2차 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장 증설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수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전 T-로보틱스를 가장 이제 원픽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엔터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뭐 하이브, SM 등의 종목도 오늘 역시나 일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뭐 워낙에 좀 높아져 있는 주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또 다행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분의 과연 의견은 어떨까요? 섹터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죠. 한 말 들어주세요. 엇갈린 의견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X, 김민수 네. 대표님은 O 의견 주셨는데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듣고 좋은 이야기로 좀 이렇게 떨어볼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왜 X 의견 주신 거예요? 일단 안 좋다기보다는 네. 계속해서 이제 이 새로운 뉴스라고 할 것들은 나오지 않고 조금은 이제 반복된 뉴스가 저는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복된 뉴스라면 예를 들면 뭘까요? 뭐 실적에 대한 눈높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실적 그 이상의 뭔가의 저는 퍼포먼스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물론 본부장님. 하이브의 아니 실적으로 주가를 말하는 건데 실적 외에 뭐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사실은 좀 민감도가 떨어지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그 뿅 이상의 하고 나와요. 뭔가 새로운 좀 메가 히트급의 뭐 그룹들의 뭐 선전이라든지 이러한 인기의 척도가 조금 더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모자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단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받기에는 다소 조금 힘이 예전보다는 저는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X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거의 세모에 가까운 의견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신 게 맞지만 네. 신규로 이제 공략하기에는 저는 뭐 위치도 위치지만 수급적으로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X 의견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는 정말 새로운,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혹은 갑작스럽게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그룹이 막 빌보드에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국이 빌보드 1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새로운 걸 더 보여달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더 새로운 게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더 새로운 것을 원한다. 더 새로운 실적, 새로운 뉴스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대표님은 요새 뭐 어떤 아이돌 제일 열심히 보세요? 저요? 좋아하시잖아요, 아이돌. 저 아이돌 중에 에코프로라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매매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신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 한 네. 5인조 혼성 가수인가요? 네, 이제 최근에 포홀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네, 네, 아주 뭐 네. 핫해졌습니다. 구성이 좋죠? 네, 근데 요즘에 일단 뭐 전국 앨범 들어야죠. 전국도 제가 아침 잠깐 들었는데 너무 네. 좋더라고요. 뭐 먼데이, 튜스데이, 웬즈데이 막 요일 얘기하면서 그걸 직접 하셨어요. 아유, 네. 그렇죠. 아, 예, 거기다가 이제 좋더라고요. 또 우리 뉴진스 누님들의 슈퍼샤이는 아침마다
이게 뭐 하시는 이건가? 건가? 이건가? 예, 잘 네. 모르겠네요. 거의 이제 아침 체조 느낌으로 네네, 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에어로빅.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도 그렇고 지난번에 지민도 그렇고 네. 나오는 또 상반기엔 휴가가 다 그렇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되면은 BTS 군대 가도 이 정도 영향력인데요. 돌아가면서 다 채우죠. 그러면 하이브도 아니 군대 간다고 해서 빠진 거 돌아가야죠. 이게 좀 되게 억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역시나 아직 K-팝은 꺾이지 않았다. 한쪽에 기반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2분기 JYP 엔터 실적 같습니다. 네. 지금 FM 가이드 쪽에서는 한 486억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 쪽에서는 조금씩 상향하는 분위기입니다. 500억은 넘기겠지라고 하는데 50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져서 이거 나온 다음에 시장 반응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EPS 상향뿐만 아니라 네. 멀티플 상향도 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또 나오는 HK 관련된 쪽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여전히 엔터즈 추가 상승을 만들 만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 두 분 끝나고 나가셔서 한번 토론을 열띠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거를 원하는 쪽, 이미 나온 쪽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대감을 갖는다. 자, 그럼 김 대표님이 탑픽으로 꼽는 종목, 지금 하이브 얘기 열심히 하셨는데 뭐 하이브가 탑픽이세요? 그러고 나서 SM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SM이 또 하반기에 기대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요즘 이제 막 시작된 게 SM NCT 라스트 스타트. 그게 뭐예요? 좀 라스트 하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지만 시작이다 이런 얘기. 라스트 하트. 스타트? 이게 약간 아. 오디션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이제 또 시작이 돼서 NCT를 올해 세계관이 종료가 됩니다. NCT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쿄 갔다가 다시 총합체 나와서 8월달에 나오고 이제 NCT가 종료되면서 왜 이렇게 아니, 너무 그런 거를 줄줄 끼고 계신 게 너무 재밌어요. 엔터 투자자의 진심이라면 예, 그쵸. 이럴 수밖에 아셔야죠. 없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약간 보이그룹은 조금 약합니다. 네. 걸그룹 좋아하시니까. 네, 그게 아마 이제 9월달 쪽에 라인업들이 이제 새로운 라인업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이번에 모 페스티벌에서 신인 이제 데뷔할 그룹들이? SM 아이돌이 먼저 보여준다고는 하긴 하는데 성공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과 또 연말 정도쯤에서 걸그룹 하나 네. 나올 거고 하반기에 에스파가 미국 가서 열심히 일할 거고 이런 성과 나오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 실적 추정치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은 가치는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SM 하반기 기대되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심 섹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김윤수 대표는 반도체주 그리고 오늘장 좀 조정 보이고 있는 2차 전지주를 김태성 본부장은 탑픽 관심 섹터로 꼽았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2차 전지 오늘 좀 조정 보이는데 네. 이거 지금 조정 시 매수할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시는 건가요? 일단 변동성이라는 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당연히 이제 수익을 보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변동성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어제 이제 2차 전지가 빠질 때 제가 가장 먼저 이제 체크를 했던 것은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있나 혹은 계약에 대한 어떠한 또 오류가 있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나 싶어 뉴스를 봤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수급적인 이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면 가격이 낮아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아마 사실 이제 매수 버튼 누르기 좀 어려우신 분들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정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회를 삼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매수한 가격대에 따라마다 좀 다르겠죠. 네. 아래 가격대에 이제 사서 계신 분들은 어제 오늘 변동성에 뭐 크게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이제 공략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기업을 이제 살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에코프로 쪽보다는 포스코 홀딩스가 트레이딩 하신다면 포스코홀딩스의 조정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탑픽 종목으로는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는 반도체주입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안 해서 왜 안 하나 궁금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 저희가 돈이 보이는 투자 시간을 통해서 다룬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목. 바로 박재영 차장님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박재영 차장님이 오늘 아프셔서 못 나오셨나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러면 아무튼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OCI인데요. OCI. 네. 지난번에도 OCI 한번 얘기해 주셨죠. 드렸었죠. 예, 성과도 그러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네, 나오긴 하는데 계속 중기적으로 추적해야 될 회사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태양광 회사 아닙니다. 반도체 회사입니다. 소재 맞습니다. 회사입니다. 반도체 회사고 폴리실리콘 쪽을 응용해서 충분히 성과내고 있는 쪽이고 이번에 실리콘 음극재 앞으로 관심이 높겠죠. 네. 그쪽에 들어가는 피치라고 하는 그 관련된 실리콘 음극재 코팅하는 쪽 이쪽에서 장기 공급 계약 맺었죠. 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들인데 인적 분할되고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호가도 되게 얕고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비싼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흔들렸을 때 아니면 또 변동폭 컸었을 때 한번 트레이딩도 계속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꾸준하게 봐야 될 하나의 소재 회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스터 에브리띵 시청자분이 김윤수 대표님 엄청난 팬이신 것 같아요. 머리를 좀 염색을 레몬 컬러로 원하셨는데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산소에 노출돼서 갈변된 레몬 색깔. 딱 맞죠? 예,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이코노미 히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